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그 영혼의 삼파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대화법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어떤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말로 유도한 거는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공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 아지나 차크라에 에너지가 많이 모은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나가게, 영혼을 산파하듯이 애기 낳듯이 이렇게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수련법이 있잖아요. 도태법이라 그래서 하단전에서 애를 키워가지고 애와 같은 신을 키워서 중단전으로 올려서 여기서 자비심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단전으로 올려서 상단전에서 더 키워서 애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다, 이런 수련, 10월 도태를 해가지고 뭐 이거 양태를 내고 올려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련법이 있잖아요. 그걸 도태법이라 그러죠. 그런 방법 같은 것이 영혼의 삼파술이지, 우리가 그냥 뭐 말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어머니는 산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애 10개월 동안 애를 임신했다가 애를 낳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처럼 우리 수행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그래서 공득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리 가도 갈 수 없을 것 같고 은산철벽처럼 꽉 틀어막히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가니까 깨달음이 오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때가 오히려 위기 있는 곳 기회다,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부분이 스승의 전수가 있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이런 것을 해안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다, 또 어떻게 해야만 된다, 이런 전체적인 경물체질을 하지 않아가지고는 그 자체를 가르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큰 스승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어떤 뭐 이야기법, 대화법이라고 우리 여기는 철학에는 나오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백회로 출신을 하게 된다는 양심법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그냥 대화법으로서 영혼의 뭐 삼파수를 한 것이 아니다. 도태법과 같은 영체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수행법을 틀림없이 수제자들 몇 사람한테는 그걸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제자들한테는 그런 비법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플라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플라톤이 그 동굴의 비유로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쇠사슬에 묶여서 그 동굴 같은 데서 그림자만 보고 이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쇠사슬이 풀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소름 소리도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본 거야. 진짜 세상을 보게 되고, 다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살고 그냥 들어오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여기 이래 사실이 이러한데 임마 무슨 그런 데가 어딨냐 하면서 이 사람을, 그래도 그 사람이 주장하니까 결국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비참하다. 그런 얘기를 벌써 소크라테스가 그런 스타일로 돌아가셨다는 거를 둥글에 비유를 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렇게 돌아가신 선각자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아는 소리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는 소리를 안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옛날의 시절에는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같으면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크라테스가 아고라 광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저 거지나부랭이나 데리고서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귀족 청년들,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은 그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소크라테스 말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전해오는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팔을 이렇게 들었다 털썩 내리는 수행이 이게 몸에 좋다. 그래서 이걸 시켰는데 하루에 300번씩 해라.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이거 계속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오로지 플라톤만 스승의 말을 듣고 계속 이걸 300번씩 내려뜨렸다는 거예요, 팔을. 그런 걸 보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누가 얼마나 실천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우면 뭐합니까? 그냥 듣기만 많이 한 사람은 학만한 거지 습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학습이라는 건 배웠으면 반드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외울 건 외우고 완전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남한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르쳐줬지만 실천을 안 한 사람이 플라톤밖에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법은 플라톤만 전수받고 다른 사람들은 크나큰 진보된 사람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큰 스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아마 뭐 부처님처럼 또는 경전을 많이 보시거나 그랬더라면 좀 더 쉽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회는 굉장히 똑똑한 사회였었다는데 사람들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아테네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 또 연설하는 사람들 뭐 소피스트들도 있고 시도 읽고 음악도 하고 뭐 이런 걸 태어나자마자 계속 그걸 보고 듣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똑똑한 때지 현대의 머리가 더 좋고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예를 들자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4살, 조코비치는 4살 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다잖아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이 7살부터 시작했다면 이 3년 차이는 영원히 따를 수 없는 차이입니다. 시살버를 여든 간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주 가장 좋은 말이거든요. 그 말처럼 되도록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걸 안 했을 경우에 16.5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어른이 된 그걸 되도록 어린 나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투를 어린 시절부터 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한 권투를 시작한 사람하고 게임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이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메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강인이도 이미 조그만 어린 나라라 슛돌이에 보면 걔가 벌써 굉장히 잘하잖아요. 다른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걔가 선천적으로 잘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태권도 하는 애들이 구기를 못한다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장에서도 축구를 시키면서 그 자기 아들이 보니까 축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하게 만들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워낙 다른 애들보다 출발점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얘는 벌써 굉장히 많은 고급 기술을,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하는 기술을 10가지를 지켜보니 그때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이미 다 했을 거, 그때 다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힘이 좋다고 축구를 잘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메시는 작아도 기술이 워낙 좋아요. 이게 기술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훈련시킬 때는 기술 우선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어떤 지도자들 보면 어릴 때 뛰기, 달리기, 뭐 줄넘기 이런 거 신경 쓰는데 절대 저는 그런 거 반대입니다. 기술 훈련부터 시킨 다음에 체력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지금 그 기술 훈련하기에도 애들은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나중에 얘가 중학교 3학년 이상 돼가지고 뼈가 다 자랐을 때 체력 훈련을 시켜도 금방 따라잡아요. 체력이 부족한 거는 금방 따라잡는다는 사실 반드시 알기 바라겠습니다. 선기술 후체력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키우고 싶다. 어린 나이서부터 계속 공을 가지고 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직접
부모가 코치가 돼가지고 하면은 메시처럼 마라도나처럼 할 수 있어요. 그 이강인의 아버지는 마라도나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마라도나 동영상을 보면서 아들을 동영상 보여주면서 계속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된 거죠.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을 공헌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강인은 키도 작고 뭐 다른 사람이 밀려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기술이 우선이라는. 구기 종목에서는 기술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제 체력까지 보강을 딱 하면 이제 요새 이강인이가 그 마요르카 그 팀에 있을 때 체력 훈련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밀리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아마 잘하는 선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혼의 삼파술, 소크라테스가 말한 영혼의 삼파술은 우리 영체가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강해야죠. 공력이 세야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내시고 정말 공력을 키워서 영원히 아기 날 때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게, 출신을 할 수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